예, 지난 시간에 사인 커브를 디그리 3짜리 폴리노미알로 피팅하는 그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플리멘트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purely numpy로 임플리멘트 해봤고요. 두 번째는 pure torch를 이용을 해서 임플리멘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치에 오토그레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치에 오토그레드 기능을 이용해서 해봤고, 근데 오토그레드 할 적에는 항상 사용을 할 적에 그레드를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none이라고. 그 다음에 모델로 임플리멘트를 해봤고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6가지 다른 종류의 임플멘테이션을 하나로 표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numpy, 그 다음에 pure torch, 그 다음에 torch의 autograd, 그 다음에 모델을 사용한 거요. 그리고 오늘 옵티마이저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커스터마이즈드 모델인 경우에 어떻게 임플리멘트가 됐는지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어 넘파이하고 퓨어 토치는 기본적으로 같은 세팅이에요. 그레디언트를 매뉴얼리 계산을 해서 임플리멘트를 했고요. 토치 오토그레드 이후로는 미분 값을 토치의 빌트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치 오토그레드 같은 경우에 그레디언트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리셋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요게 미분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요에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그레드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레디언트 값이 다 계산이 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토그레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때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미분 값을 계산하기 전에 그레드 어트리뷰트를 이니셜라이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을 썼을 경우에는 여기 모델에 그러니까 이게 토치의 빌트인 블럭 가지고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모델을 썼을 경우에는 제로 그레디언트를 리셋을 하는데 이렇게 모든 파라메타를 돌아가면서 모델에 파라메터스 하면은 거기 포르프를 돌리면 파라메터들이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 A, B, C, D예요. 그거를 매뉴얼리 none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모델에 제로 그레드 하면 요걸 한꺼번에 세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코멘트 처리한 거랑 위에 거랑 동일한 코드입니다. 근데 위에 게 훨씬 읽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미분값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얘기를 하면 with torch no grad 블럭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블럭 안에 있는 계산을 할 적에는 미분과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안 할 거니까 그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explicit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미분을 걸어주는 오퍼레이션을 할 때 요 블럭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with touch no grad라는 게
그러니까 이 블럭에 있는 코드들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계산할 적에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를 얘기를 할 텐데,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예, 코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고요.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빌트인 뒤에 보이나요? 불 좀 끌까? 네, 이게 맨 마지막에 봤던 형태인데, 토치에 빌트인 블럭을 묶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퀀셜이라는 건 요거를 인풋이 요 블럭을 통과한 다음에 요 블럭을 시퀀셜리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토치 뉴럴넷 시퀀셜이라고 그러면 지금 블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블럭을 시퀀셜리 인풋 데이터가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메인에서 보시죠. 여기 토치에 옵티미제이션 모듈에 아담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여기 먼저 여기 로드 모델 하면은 이 로드 모델이라는 게 모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로드 모델 하면은 요게 리턴이 돼요. 그래서 이걸 모델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로드 데이터 하면 이게 XY 페어인데 여기 XX는 뭐냐면 X, X 스퀘어, X 3승을 묶어서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 하거나 피팅을 할 적에는 X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XX가 들어가요. 3개의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X, X 스퀘어, X 3승.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옵티마이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모델 파라메터스 하면 모델에 있는 파라메터들, 이 경우에 ABCD예요. 그 ABCD 요게 모델 파라메터스에서 여기 들어가고 러닝 레이스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면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서 볼까요? 여기 포르프를 돌리는데 이 폭 동안 포르프를 돌려요. 그래서 xx를 집어넣어서 프리딕 값을 만들고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하면 이제 그레디언트 값들을 다 리셋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하면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되고요. 그 계산된 계산 값들이 옵티마이저랑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스텝 하면 그 러닝 레이스에 맞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랑 조금 달라요.
이 아담이 하는 작업은 단순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 그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아담을 선택을 했고 이 아담 선택을 하고 거기에 모델 파라미터하고 러닝 레이트 스페시파이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여기 4번이 모델 임플리멘테이션이고요.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리셋 하는데 그레디언트를 리셋 하는데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를 사용했고요. 모델 제로 그레드 사용한 대신에 모델 제로 그레드 해도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예, 모델 제로 그레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했어요.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그 다음에 여기 pure gradient descent step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optimizer step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대신에 모델 제로 그레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돌려보죠. 네, 이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돌려도 왜 안 돌아가지? 프로그램이 있네? 모델에 뭐가 프로그램이 있지? 토치. 왜 그러지? 돌아가네요. 예, 나왔죠? 자, 이제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트레인에서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대신에 모델 제로 그레드. 여기 보면은 모델 제로 그레드를 했죠.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대신에 요거를 사용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마 동일할 것 같은데 요거 대신에 이렇게 동일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냥 파라미터에 들어있는 그레드를 리셋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하나, 모델 제로 그레드 하나 동일할 것 같습니다. 동일하죠? 음, 음, 음. 씁시다. 써놔야지 안 그러면 까먹어. 이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마지막은
커스터마이즈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모델이 어떻게 생겼나는 조금 이따 보고 요 부분만 봅시다. 오티마이저 제로 오케이 코드를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팬시하게 했고요. 그리고 토치 뉴럴넷 모듈을 상속을 받아서 모델을 만들었고, 그러면 처음에 ABCD를 이니셜라이즈를 했고요. forward가 우리가 인풋이 들어가면 forward 쭉 따라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에 x 하나가 들어가면 그거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x 더하기 cx 스퀘어 더하기 dx 3승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forward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string이라는 거는 그냥 프린트 해주는 펑션이에요. backward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걸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메인을 보면 로드 데이터 하면 XY가 들어와 있고 XX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의 포워드에서 그냥 X를 이용해서 AX 플러스 BX 더하기 CX 자수 플러스 DX 3승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XX를 집어넣을 게 아니고 X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L2 로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Gradient Descent. SGD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고요. 이게 배치를 들어가면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고 부르고요. 풀셋을 집어넣으면 그냥 Gradient Descen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Gradient Descent나 Stochastic Gradient나 기본적으로 같은 폼이에요. 단지 내가 풀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배치 데이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하면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고요. 배치로 쪼개서 집어넣으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러는데 함수 자체는 동일하게 SGD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아담을 사용한 거고 지금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 부분을 보면 프리딕을 할 때 XX가 들어간 게 아니고 X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로스 계산하고 나머지 건 똑같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모델의 스트링 메소드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프린트하게 한 겁니다. 돌려보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typically autograd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gradient descent를 gradient 값들을 계산을 할 텐데 항상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분을 계산하기 전에 리셋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 값이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전 그레디언트 값 계산한 거에다가 새로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되잖아요. 그게 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그레드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경우에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레드 어트리뷰트를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매뉴얼리 리셋을 여기 이 모델 파라메터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리셋을 할 수도 있지만 모델의 제로 그레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옵티마이저의 제로 그레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동일한 작업을 해줘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오토 디퍼런시에이션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x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64개고, 배치가 64개고, 요게 엠리스트 데이터라고 그러면은 요게 764개, 맞나요? 764인가요? 28 곱하기 28이? 28 곱하기 28. 764 같은데. 아, 784네요. 784. 가 84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걸 XA 플러스 B 형태로 A는 784 by 100이라고 그럴까요? 요 A가 그 다음에 요거는 100콤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84개의 숫자가 들어와서 사진 하나하나 생각하면 784개의 숫자가 들어와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100개의 숫자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바이어스 타임은 100개를 더해준 거고요. 그러면 이게 64개가 100개의 숫자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A하고 요 B가 파라메터예요. 그 다음에 typically nonlinear transformation을 해주거든요. 렐루를 취한다고 그러죠. 렐루를 취하면 음수는 0으로 만들어주고 양수는 그대로 킵해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64개 100개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x 프라임이라고 그럴까요? x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해서 이번엔 10개의 숫자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a 프라임의 디멘전은 어떻게 될까요? 100개의 숫자가 인풋으로 들어오고요. 아웃풋으로 10개의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디멘전이 어떻게 돼요? 인풋 숫자가 100개죠? 100개. 아웃풋 숫자가 10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풋이 64바에 100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되면 이게 사라지고 64바에 10이 그 다음에 B'은 10 콤마가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소프트맥스를 걸면 소프트맥스를 걸면 64개의 숫자 사진 각각에 대해서 10개의 숫자가 나오고요. 이 10개의 숫자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64개의 숫자 10개 y 원합 있으면 요 각각이 어떤 숫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비교를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봅시다. 원래 사진이 64장이 들어오는 거고요. 64장이 들어오는데 그걸 쫙 펼쳐서 사진 한 장이 784개의 숫자로 표현이 된 거고,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784개의 숫자가 리니어하게 100개의 숫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렐루를 통과시켰고요. 렐루를 통과시키면 음수가 사라져요. 다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렐루를 통과시키면서 이제 여기에 음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10개의 숫자로 사진 한 장당 10개의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렐루를 취하는 거는 이게 non-linear transformation인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머 리니어 펑션을 작동시키면 리니어 펑션을 몇 개를 작동시키면 그 리니어를 그냥 계속해서 펑션 컴포지션을 하면 그냥 리니어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리니어 두 개를 해주기 위해서 non-linear를 하나 중간에 끼워준 겁니다. 이것도 리니어면 모든 게 리니어면 리니어 펑션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784에서 10으로 가는 리니어 펑션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레이어를 두 개를 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non-linear를 하나 집어넣은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요 64개 사진 각각에 대해서 10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각각이 0, 1, 2, 3, 4, 5, 6, 7, 8, 9가 될 확률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true y가 있는데 그걸 원하딩 코딩을 하면 사진 한 장당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원핫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여기에 있는 10개의 확률과 여기에 원하딩 코딩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면 이게 로그 probability 여기 원핫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확률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1 아니면 0이에요.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면 사진 한 장당 0일 때와 0일 때부터 9일 때까지 쭉 원핫 인코딩 된 거 곱하기 로그를 로그 프로버빌티 계산하면 로그 프로버빌티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있지만 이건 사실은
한 개의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10개의 숫자의 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가 하나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percentage growth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로스가 계산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모델 제로 그래 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리셋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하면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되는. 오케이? 그래서 이 로스 백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심플한 케이스로 생각을 할게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들어오면 여기다가 3x 플러스 b라고 3x 플러스 b 3x 플러스 7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다음에 렐루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7x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x 큐브가 나왔고, 그래서 x 큐브하고 네, 좌우지간 5하고 스퀘어를 한 게 요게 로스라고 그래 볼게요. 지금 요게 파라메타인 거예요. 이게 4개의 숫자가 파라메타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1이 들어왔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제 x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1이 들어왔어요. 그게 3x 플러스 7이라는 데를 통과하면 숫자가 뭐가 되나요? 10이 되죠. 10. 10이 돼요. 렐루를 통과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10이죠. 그 다음에 7x 플러스 3을 통과를 해요. 네? 73?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70이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그리고 로스는 어떻게 되나요? 로스는 9가 돼요. 지금 이게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계산이 된 거예요. 이제 백워드를 한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여기 파라메타를 이름을 줍시다. 여기 A, B, C, D라고 파라메타를 줍시다. 에다 이름을 줍시다. 여기 지금 단순하게 A, B, C, D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매트릭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백워드 계산을 해요. 그러면 로스를 로스를 L이라고 쓸게요.
그걸 x 땡땡땡으로 미분하면 이거는 2배의 x 땡땡땡 마이너스 70이죠.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6인가요? 그죠? 오케이. 이게 6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로스를 C로 미분하려면 로스를 X 땡땡땡으로 미분하고 거기다 뭐를 곱해야 되죠? 네? C로 미분해야 돼. 요거를 뭐로 미분해야 돼요? 여기 좀, 이렇게 써야죠. 뭐로 미분해야 돼요? 네? X 탱탱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요거를 변수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에 대한 편미분을 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요거에 대한 편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C가 변수예요. 그러면 요거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요 놈을 요걸로 편미분을 하면 요게 나오겠죠. 체인룰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6이고 요거 x 더블 프라임은 뭐예요? 10이죠. 그러니까 이게 60이에요. 체인룰이에요. 단순히 체인룰. 근데 체인룰 계산할 때 보면 요거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걸 백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D로 편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 이거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거로 변수로 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곱해져야 돼요? 원이 곱해져야 돼요. 원이. 그러면 이게 6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백워드를 로스부터 해가지고 로스가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로스에서 여기까지 통과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통과하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체인룰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요거를 변수로 봐서 미분한 거고요. 요거를 변수로 봐서 미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A, B, C, D 할 때는 요거를 변수로 해서 미분을 하고 요걸 변수로 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워드로 그러면 여기 위치까지 오면은 로스를 x 프라임으로 미분했을 때 값이 계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A로 미분했을 때, B로 미분했을 때 그 값이 계산이 될 거예요. 백워드로 누적해서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 여기 모델이 있고 여기 x가 들어오면 여기 로스 값이 계산이 되고요. 이게 포워드예요. 네? 그래서 로스에다 백워드를 하는 순간 파라메타에 백워드를 하는 순간 파라메타의 그레드가 있으면 이게 파라메타 그레드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넌으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이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토치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옵티마이저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드상으로 봤던 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아담하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델타, 에다그레드, 아담 W, 스파스 아담 X,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담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옵티마이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큰 픽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기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단지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배치로 나눠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풀 배치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냐 그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니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배치로 쪼개서 배치별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파라메타 들어가고요. 여기 코드상 보면 모델 파라메타라고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옵티마이저를 보면 여기 모델 파라메터스 모델을 사용한 거고요. 모델 파라메터스가 여기 들어가고 러닝 링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기본적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모델 파라메터스가 들어간 거예요. 모델 파라메터스 모델의 파라메터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면 여기에 이제 파라메터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들어가고 이게 가장 베이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빅픽처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레디언트들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레디언트를 G라고 표시할게요.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요.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요 그레디언트 계산이 이게 배치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배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노이지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거를 이게 노이즈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에버리지 아웃 할까 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피컬리 배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배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에버리지 아웃을 해서 이 노이즈를 좀 줄여볼까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거를 표준화해 주는 게 어떨까? 스탠다드. 그러니까 정규분포 표준화하듯이 표준화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배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무빙 그 에버리지 아웃 해주고 표준화 해주면 그게 아단율. 요 두 개를 해주면 이게 아단율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레디언트 계산을 한 게 굉장히 노이즈합니다. 배치의 디펜던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에버리지 아웃 해주고 표준화를 해줄까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좀 더 이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션이 스테이블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 디펜던스가 적고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스무싱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제 에버리지 아웃 하겠다는 거예요. 에버리지 아웃.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레디언트를 좀 에버리징 아웃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노멀라이즈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되게 많은데 여기 에버리징 아웃하는 데는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에서 모멘텀에서 0.9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멘텀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값에다가 러닝 레이스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감마, 요 감마가 모멘텀입니다. 곱하기, previous 모멘텀을 계산을 해서 모멘텀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G1이 나오고, 그 다음에 G2가 나오고, G3가 나오고, G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G0는 제로라고 그러고 감마 모멘텀이라고 했던 건데 조금 심플리파이 하겠습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G0는 제로라고 세팅하고, G1, G2, G3, 이렇게 온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G, previous, tilde, moving average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빙 에버리지가 계산이, 지금 모멘트가, 지금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됐고, 요 틸다는 지금 무빙 에버리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레디언트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베타를 곱해주고, 여기에다 1-베타를 곱해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아담 세팅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겁니다. 요거가 코어예요. 그러니까 GT라는 게 지금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된 거예요. GT가 지금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된 거고, 그걸 exponential moving average 스타일로 moving average를 계산하는데, 하나는 GT라는 건 그레디언트 값이에요. 그레디언트 계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moving average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GT의 moving average를 계산을 한 게 MT라고 부른 거고, GT를 스퀘어를 해요. 스퀘어를 해서 moving average를 계산한 거예요. 한번 여기 간단하게 한번 코드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봅시다. 사이파이에서 스탯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레드가
그레디언트 값이 스탠다드 노멀에서 그냥 스탠다드 노멀에서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거든요.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1,000개만 합시다. 100개. 1,000개 합시다. 1,000개. 시드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사이파이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넘파이를 이용을 하거든요. 넘파이 시드를 고정을 했고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0개의 숫자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빙 에버리지 베타를 지정을 해주고 베타를 0.9로 보통 하지 않나? 오케이. 여기 보면 0.9가 있고 0.999가 있어요. G의 무빙 에버리지 계산할 때는 0.9로 계산을 하고요. 나머지, 여기 두 번째 거는 0.999를 보통 계산을 해요. 그래서 베타 1이라, 베타 1, 베타 2라고 그러나? 베타 1이라고 그럴게요. 0.9라고 그랬고. 그래서 0.9를 이용해서 그레드의 무빙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4, 오케이. 그레드 무빙 에버리지. 그래서 처음 제로라고 그럴게요. 여기에 4 G 그러면 지금 무빙 에버리지의 처음 그레드 무빙 에버리지의 처음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베타 1 여기에 맨 마지막 거 그다음에 베타 1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죠. 지금 요걸 계산을 한 거예요. MT라고. 예. 그 다음에 베타 2는 0.99예요. 는 0.999. 999. 그래서 이걸 MT VT라고 하겠습니다. VT VT는 베타 2 베타 2 VT
G 이해되셨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이 그레디언트를 무빙해 버리자는 거고요. 베타 1이 0.9가 디폴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레디언트 스퀘어를 무빙 에버리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타 2는 0.999가 디폴트 값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T 시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요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게 요 G가 다 1이라고 그러면 토탈 썸이 1-베타 1T고요. 1-베타 2T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줘요. 표준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맨 마지막 식입니다. 그래서 MTVT는 베타 1, 베타 2, 베타 1은 0.95, 베타 2는 0.999를 이용해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데 그레디언트를 무빙 에버리지 한 거고요. 하나는 그레디언트 스퀘어를 무빙 에버리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타 1은 0.95, 베타 2는 0.999가 디폴트 아담 세팅이고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땐 그걸 이걸로 나눠줘요. 1-베타 1t, 1-베타 2t. 그게 왜냐하면 그게 gt가 다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아담은 어떻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냐면 요 empty hat하고 VT hat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mpty hat을 VT hat의 스퀘어 루트로 요 입실론은 요게 0이 될 때 블로우업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뭐 10의 마이너스 8승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아담을 볼까요? 여기 아담 입실론이 몇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오케이. 입실론이 디폴트가 EPS라고 표현되었는데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베타는 첫 번째 게 0.9, 두 번째 게 0.999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empty hat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레디언트의 노이즈를 제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 입셀런은 무시하고 보면 요게 스퀘어를 에버리지 아웃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결국은 empty hat이라는 게 표준화를 해준 거, 그 노이즈를 제거한 부분이고요. 스퀘어 루트 VT hat이 표준화를 해준 작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이제 마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하듯이 해주는 작업. 이게 아담입니다. 질문 있어요? 예? 에타 러닝 레이스. 예. 그러니까 사이즈로 표준화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T는 그냥
어떤 디렉션인데 디렉션에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그 디렉션을 표준화해 준 거고요. 그러면 디렉션이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표준화해 줬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사이즈를 표준화해 주면 요 empty hat 나누기 square root vt hat 하면은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사이즈의 디렉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건 결국 디렉션을 표현을 하는 건데, 디렉션에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노이즈 배치 디펜던스나 그런 거를 제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디렉션이 나올 텐데, 그 디렉션의 사이즈가, 들쑥날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VT의 스퀘어 루트로 나눠줌으로써 디렉션을 어느 정도, 디렉션의 사이즈를 표준화를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코드상 그냥 아까 코드를 보죠. 아까 코드를 보면 이게 지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계산한 거예요. 아담 사용하려면 요거 대신에 뭐를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 아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센터 하면 그냥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요 아담을 사용을 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계산이 되면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되면 이제 그거를 무빙 에버리지 취하고요. 스퀘어의 무빙 에버리지를 취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로스 백워드를 하면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되겠죠. GT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그걸 무빙 에버리지 해서 MT를 만들고 스퀘어를 한 거를 무빙 에버리지 해서 VT를 만들고 그거를 표준화를 해서 MT hat, VT hat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MT hat과 VT hat을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한 표준화된 그레디언트 디렉션을 만든 거고요. 거기다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세타 t 플러스 1은 세타 t의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mt hat 스퀘어 루트 vt hat 플러스 입실론인데 입실론은 무시하고 볼게요. 요거는 그냥 0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GT에서 노이즈를 제거한다. 노이즈 제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계산을 했는데 그레디언트가 배치에 디펜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하기 때문에 거기서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케일링을 해준다. GT의 스케일
표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담을 바라보는 저의 입장인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1은 0.9, 베타 2는 0.999. 그게 디폴트 세팅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아담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빅픽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무빙 에버리지를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요. 네, 코드만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에서 모멘텀을 0.9로 하면 여기서 이 감마라고 부를 것 같은데 감마가 0.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곱하기 러닝 레이시 하나의 텀인데 그거를 무빙 에버리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스트로프라는 거는 뭐냐면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데 한 스텝 더 가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네스트로프는 그런 거예요. 집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과 관련돼서는 add grad, add delta, RMS 프로브이 있고요.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add grad, add delta, RMS 프로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가 다 스며든 것이 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MT라는 게 B에서 얘기하는 에버리징 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V라는 게 노멀라이징 한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에버리징 하느냐, 어떻게 노멀라이징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아담은 에버리징 아웃을 MT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에버리징 아웃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 하는 거는 VT를 이용을 해서 노멀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파퓰러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MT-VT 계산하고 MT-hat VT에 계산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averaging out gradient에 보면은 몇 개 있고요. normalizing gradient에도 몇 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각각 이제 어떻게 averaging을 하느냐, 어떻게 normalizing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담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담이라는 코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샌드 대신에 아담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러닝 레이트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타 1은 0.95, 베타 2는 0.999 그렇게 들어갑니다. 나다 여러 가지 그거의 베리에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다 예.
나담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 나담, 계산할 때, 이 무빙 에버리지를 계산을 할 때, 한 스텝 가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파라메타가 요건데,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네스트로프라는 건데, 네스트로프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지금 현재 파라메터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무빙 에버리지 텀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한 스텝을 가서 그러니까 미래의 스텝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좀 더 스테빌라이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트로프라고 그러면 티피컬리 지금 현재 스텝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스텝을 더 간 다음에 그 스텝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좀 스테빌레이션이 잘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렸고 그 두 가지 아이디어가 어떻게 그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나 설명을 하였습니다.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네,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박사과정 학생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타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타담은 여태까지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아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스무싱하고,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스무싱 아웃 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표준화를 해준다고 그랬죠. 이게 기본적인 아담에 대한 스트럭처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아이디어를 덧붙인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인데 사이테이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테이션을 좀 늘리려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수업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오케이. 문제가 여기 저 박사 졸업했죠. 학생이 코드를 짰는데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짰어요. 근데 이게 텐서플로우로 짰는데 텐서플로우 코드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코드에서 아담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다 타담이라고만 고치면 돌아갈 수 있게 코드를 구현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구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이토치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파이토치가 제가 익숙하고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아담이라는 부분을 타담으로만 고치면 되게 제가 코드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하나 더 줄게요. 네, 타담을 텐서플로우로 임플리멘트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챗GPT 써가지고 했는데 텐서플로우가 좀 너무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케라스 버전 3로 갔는데 케라스 버전 2는 또 컴패터블 하지 않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텐서플로우 구현하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파이토치로 제가 보기엔 퍼펙트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담 대신에 타담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리고 엑스트라 파라미터 2개가 있거든요. 그것만 집어넣어주면 코드가 돌아가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할 거고, 아담하고 타담이 뭐가 다른지, 그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저 학생이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담의 API랑 비슷하게 구현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저 학생이 못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구현을 해서 그걸 텐서플로우 그 소스 코드에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담에 대해서 타담을 제가 파이토치 임플리멘트 하듯이 텐서플로우로 임플리멘트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타담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텐서플로우에서. 파이토치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타담이 왜 중요하냐를 좀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저 GitHub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네, 저 GitHub에 타담이라고 만들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제가 제일 중요한 그림을 여기 보면 셀럽 A라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거기서 오토 인커더를 돌렸는데 그때 러닝을 하는데 로스가 떨어지는 걸 이폭당 로스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타임에 따라서 로스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요 파란색이 아담이고 빨간색이 타담입니다. 나머지 뭐 AMS 그레드, 라담, 나담, 뭐 타담, without Fisher Information Matrix 뭐 그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란색의 아담하고 빨간색의 타담을 보세요. 그러면 빨간색이 맨 밑에 깔려 있죠. 왼쪽은 이폭당 로스를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시간당 로스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로스가 지금 빨간색 로스가 제일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아담은 중간 어딘가 위에 어딘가에 어디 있나요? 아담이 파란색이니까 요건가요? 요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폭으로 봐도 시간으로 봐도 아담보다 타담이 로스 값이
떨어지는 거가 확실히 보이고요. 예, 그래서 좋다는 거고, 예,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 타담을 돌리는데 매 스텝마다 우리의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로스 값을 잘 떨어뜨리는지 하는 매저를 내부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옵티마이저가 지금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트러스트 리전을 줄이거든요. 그러면 스텝을 좀 적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더니 지금 우리의 옵티마이저가 퍼포먼스가 지금 잘 되지 않아. 그 얘기는 로스 커브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트러스트 리전을 줄이고요. 그 얘기는 내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할 때 조그만 스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보니까 내 그레디언트가 퍼포먼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로스 커브가 굉장히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텝 사이즈를 키워서 트러스트 리전이 익스펜디드 된다는 얘기는 내가 더 빨리 더 큰 스텝으로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좀 세게 밟고 로컬 도로로 오면은 좀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속도를 줄이고 그러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아니고 로컬 도로도 아니면 기존의 스피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운전을 해서 가는데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뻥 뚫린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엑셀을 세게 밟아서 빨리 가겠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도로가 굉장히 꼬불탕꼬불탕해요. 산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속도를 줄여서 조심조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도로면 기존에 가던 방법대로 동일하게 가고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용법을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 학생이 짠 코드가 있고 저가 짠 코드가 있는데 오케이. 이게 저 그 깃허브에 타담이라고 만들어 놨고요. 이걸 다운로드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칩해서 다운로드 하죠. 그래서 여기 타담 zip 파일이 있고요. 언집하면 여기가 나왔고 타담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메인으로 가보죠. 지금 여기 마치 옵티마이저 사용하듯이 사용하도록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로컬리 돌려보겠습니다. 요거 말고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타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요 타담이라는 거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My own optim에서 타담이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 이게 타담입니다. 그래서 타담 토치 옵티밈 옵티마이저에서 옵티마이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상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돌리는 코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치 옵티멈 옵티마이저에 옵티마이저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걸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이거 저가 짠 코드 아니에요. 누가 짰게요? 챗GPT가 짠 겁니다. 챗GPT를 제가 하루 종일 조져가지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 거는 조금 마음이 안 들어서 제가 채찍질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걸 가지고 또 텐서플로우로 바꿔라고 막 채찍질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프로젝트로 제가 돌린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엠니스트 데이터에서 뭐 CNN 데이터인가 뭐 하는 건데 보면 요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감마하고 토탈 스텝이라는 걸 집어넣어 줘야 돼. 토탈 스텝은 내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몇 번 반복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몇 번 이폭 곱하기 6만 나누기 배치 사이즈 하면 6만이 지금 트레이닝 셋이거든요. 엠니스트에 6만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걸 배치 사이즈로 나누면 몇 번, 한 이폭당 몇 번 돌아가느냐 그레디언트 스텝이 계산이 될 거고요. 내가 몇 번 이폭을 돌릴 거냐 곱해주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내가 몇 번 하느냐 그게 들어가고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좀 어그레시브가 하게 하고 이제 맨 끝에 가면은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트러스트 리전을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탈 스텝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몇 번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몇 번 하느냐 그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0.25로 해서 이게 이제 트러스트 리전을 슈링크하거나 익스팬드 할 적에 요거를 가지고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아담의 파라메타는 다 들어가고요. 추가로 요 토탈 스텝이 몇 스텝이 들어가느냐, 감마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저 학생 얘기로는 0.25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돌리면 돌아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my own 옵티마이저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코드 돌아가죠?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옵티미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토치 옵티마이제이션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파이토치의 옵티마이제이션 그 모듈에 있는 타담을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의 그 토치 옵티마이제이션의 타담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뻑이 나야 돼요. 네? 뻑이 나는 걸 순수. 에러가 났죠? 그게 지금 파이토치 거기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타담이라는 클래스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my own optimization 요거를 그 옵티마이제이션 타담 클래스 파이토치의 옵티마이제이션 모듈 안에 집어넣어야 돼. 지금 인식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써놨어요. 이 부분인데, 요 my own optimization을 타담 타담 py로 바꿔서 파이토치 패키지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요 경우에 이렇게 됐는데 어디에 집어넣는지 알려면 요거를 돌리면 됩니다. 파이썬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import torch optim 하고 import os 해서 os 패스 이걸 해서 이걸 프린트하면 돼요.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그거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여기 왔고요. 요거를 카피해서 타담이라고 바꿨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여기에 OPT에 아나콘다 3 라이브러리 파이썬 파이썬 3.9 사이트 패키지스 토치
옵티멀. 아이고. 네, 들어갔어. 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init 파이썬 파일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은 들어왔고 이제 요거를 좀 레지스트레이션이 좀 필요해요. 여기 그래서 뭐를 이제 들어왔고 이제 그 던더 이닛 파이썬 파일에다 이걸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타담 파이썬 파일에서 타담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던더 올에다가 타담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액세스가 가능해요. 오케이. 여기서 요거가 필요하고요. 이게 타담 파이썬 파일에서 타담 클래스를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던더 올이 없더라고요. 요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거를 붙였고요. 이게 타담 파이썬 파일에서 타담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겠다는 거고, 요게 밖에서 액세스빌리티를 컨트롤 해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타담을 집어넣었어요. 아까 이게 안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타담 아까 my own optimization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타담이라는 파이썬 파일로 바꿨고 그거를 파이토치의 옵티밈 거기에 안에다 집어넣고요. 거기에 있는 던더 이닛을 열어서 요거를 붙여줬고 여기 던더 올이 있으면은 거기다 타담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타담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저거 몰랐어요. 챗GPT랑 얘기하면서 이제 아는 건데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돌리면 안 돌아가나? 돌아가죠. 그죠? 돌아가죠? 트레이닝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그냥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 my own optimization 파이썬 파일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을 한 거고요. 파이토치의 옵티밈에서 사용하려면
요거를 타담이라고 파이썬 파일 만들어서 그거를 옵티밈이 있는 데다 집어넣고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아담 하는 데다 똑같이 하고 단지 이 토탈 스텝하고 감마만 지정을 해주면 추가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 내가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내 집까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데는 차가 안 막히고 차가 쌩쌩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땐 저는 악셀을 밟겠다는 거예요. 악셀을 밟아서 막 가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은 차들이 많이 막히고 차들이 진통이 잘 안 되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천천히 가겠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좋으면 트러스트 리전을 넓게 잡아서 빨리빨리 가겠다는 거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트러스트 리전을 줄여서 천천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여기 빨간색이 이 빨간 게 타담이거든요. 아담에 비해서 빨리 이폭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빨리 로스 값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기에 이게 단순히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지금 이게 엠리스트, 패션 엠리스트, 6, 사이퍼 10, 셀럽 8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경우에 잘 돼요. 타담을 쓰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타담이 거기 파이터치 옵티미제이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쓰듯이 쓰면 돼요. 단지 파라메타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 파라메타 두 개가 뭐냐면 내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몇 번 스태핑을 하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토탈 스텝에다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감마는 0.25로 하면 잘 되더라 하는 게 저 학생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감마라는 게 내가 악셀을 얼마나 심하게 밟을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얼마나 심하게 밟을 건지를 컨트롤하는 파라미터고요. 토탈 스텝은 처음에는 브레이크도 세게 잡고 악셀도 세게 밟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그 트레이닝의 끝에 되면 브레이크를 악셀을 밟을 때도 좀 조심스럽게 밟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밟고 그런 스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퍼펙트하게 저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텐서플로우에서는 저가 실패했어요. 오늘 새벽에 좀 막 하다 챗GPT를 막 채찍을 돌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텐서플로우를 구현을 하면 굉장히 텐서플로우 사용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졸트인데 사람들이 지금 어프리시에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프리시에이션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